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갤럭시 파이트입니다. 그럼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를 하면서요, 은하계를 지키러 출발합니다. 캐릭터 선택창에 일렉 기타 소리가 게임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플레이해볼 캐릭터는 여성 우주해적 주리입니다. 첫 번째 상대는 어둠의 질풍이라고 불리는 닌자 카즈마입니다. 우선 이 게임은 1995년에 선 소프트에서 만들었고요, 네오지오용으로 발매된 대전 격투 게임입니다. 당시에 이 게임은 많은 오락실에서 볼 수는 없었고요, 시내의 큰 오락실 가면은 한 번 정도는 보셨을 정도의 인기가 그렇게 많은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플스나 세턴으로 이식된 게임으로 이 게임을 즐기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게임은 끝판을 클리어할 때까지 한 판도 지지 않으면은 히든 캐릭터랑 마지막에 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좀 내렸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레벨 3로 보이죠. 레벨 3 첫 판인데 겨우 이겼습니다. 레벨 3도 만만한 레벨이 아니라는 거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락실에서 이 게임 제가 플레이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뭐 오락실에서 무조건 레벨 8이고요 2판이나 3판밖에 못 갔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게임이었어요. 어려우니까 인기도 없었고, 95년도면은 아시잖아요, 킹오파 95를 주축으로 해서 3D 게임이 막 뜨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임이 나와도 킹오파 아니면 3D 게임 아니면은 관심을 크게 못 받던 그런 시기였고요. 이 게임은 잘 만들었습니다. 움직임도 좋고요, 캐릭터성도 좋고, 밸런스는 잘 모르겠어요. 밸런스는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리고 특히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사운드입니다. 정말 사운드 잘 뽑아냈고요. 저는 게임의 색상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게임의 컬러 마음에 듭니다. 겨우 첫 판을 이겼네요. 여자 도둑이라 그런지 어느 행성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 상대의 이름은 알반, 알밥이 생각나는 이름. 뒤에 배경을 보시면은 커다란 성 같은 게 기울어져가지고 망했죠. 지금 싸우는 것도 폐허로 보이고요. 알반은 망국의 왕자입니다. 망한 나라의 왕자. 이 게임의 끝판왕 이름이 페르덴 크라이스. 페르덴한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 별의 이름이 노자리스고요, 알바는 노자리스의 왕자였고요.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만든 페르자를 찾아서 여행을 떠난 왕자라는 스토리가 알반의 이야기고요. 왕자라고는 하지만 어린 외모에 비하면 나이가 많습니다. 몇 살로 보이나요? 그냥 우리가 볼 땐 중학생이나 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하지만 몇 년 있으면, 이 게임 나온 후로 시간이 지난 걸로 따지면 지금은 100살 넘었네요. 이 게임 설정의 나이는 그때 당시 93세입니다. 95년도에요. 이 게임에서는 키가 제일 작은 캐릭터고요, 스피드나 파워형 캐릭터가 아닌 마법의 캐릭터라고 합니다. 마법이면은 원거리 캐릭터란 얘기죠. 알반의 엔딩 스토리는 해피엔딩입니다. 다행이죠. 왕국을 재건한다, 뭐 그런 건가 봅니다. 저도 미리 스포를 안 할 거예요.
참고로 우리 캐릭터는 스피드형 캐릭터입니다. 장풍은 전혀 쏘지도 못하고요. 근접형 캐릭터입니다. 이번 상대는 이름이 롤프. 딱 봐도 이 게임의 주인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게임 포스터에도 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고요. 롤프는 은하 영웅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역시 주인공답죠. 지금 이 기술은 난무 기술 필살기가 아니고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잘 걸리지는 않아요. 이 게임은 버튼을 4개를 사용하거든요. 약, 중, 강, A, B, C, 그리고 하나는 도발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버튼은 3개밖에 안 돼요. 이 게임은 아쉽게 초필살기가 없습니다. 95년도면은 초필살기가 막 유행하던 시기인데 안타깝습니다. 롤프는 은하 영웅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하 영웅이 4명이 있었는데 3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안 봐도 뻔할 겁니다. 파랑한테 3명이 죽었기 때문에 롤프가 복수한다, 그런 내용의 엔딩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요. 롤프는 외계인이 아니고 지구인입니다. 순전히 자기의 지력과 아이언맨처럼 입은 슈츠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캐릭터는 근접 캐릭터답게 방어력이 굉장히 높은 갑옷을 입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능도 플레이하기 무난합니다. 이번 상대의 이름은 무사파. 생명체가 아니고요, 전투형 병기 로봇입니다. 로봇이라 그런지 다른 캐릭터들은 목소리가 있는데 이 캐릭터는 목소리 자체가 없습니다. 이 로봇의 목적은요, 모든 강한 전사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전사 각각의 고유한 능력을 획득해가지고 이 로봇을 만든 제국이 은하계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엔딩에서는 이 로봇은 배신 엔딩을 하게 돼 있습니다. 100% 기계가 아니고 뇌는 인간입니다. 로보캅 같은 거죠. 뭐 지금이야 세뇌가 돼가지고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렸겠지만 엔딩에서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았겠죠. 이 게임의 스토리는요, 천년에 한번 은하계에 굉장한 능력을 가진 축복을 내리는 아주 멋진 신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 전설이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드디어 천년이 딱 됐습니다. 기대하던 천년의 신이 등장하길 바랬는데 암흑의 지배자인 악마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 악마의 이름이 페르덴 크라이스. 그 악마의 등장으로 은하계는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말 안 들으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아무도 그 힘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 악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하지만 8명의 전사가 각각의 생각을 가슴에 담고 이 싸움에 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점점점. 이 캐릭터의 이름은 보너스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이 게임에서 처음 등장을 한 보너스군이고요. 나중에 두근두근 세븐, 와쿠와쿠 세븐이라는 게임 아시죠? 그 게임에서 지금보다 더 강해져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와쿠와쿠 세븐은 나름대로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딱 보는 순간 와쿠와쿠 세븐을 생각하신 분이 많이 계실 테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쵸? 여기서 첫 등장을 한 캐릭터입니다. 저는 이 캐릭터를 보면은 왜 지우개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리면은 때리는 대로 다 맞아요. 가드는 절대로 못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보너스 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머리에 빨간 띠가 특징적인데 저 빨간 띠는 한 전설의 격투가로부터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 전설의 격투가는 누군지 몰라요. 다시 훈련한다고 하죠. 그래서 와쿠와쿠 세븐에 등장을 하나 봅니다. 이 게임 자체가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플레이하는 줄이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엉덩이가 강조된 방어력 강한 옷을 입어서 인기 있었고요. 이 줄이보다는 세계적으로 우리의 상대편 루미라는 캐릭터가 더 인기가 많았어요. 사실적으로 한국에서도 루미가 인기가 더 많았던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루미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출을 했답니다. 가출 소년인데 자신의 별 나이로는 8살밖에 안 됐습니다. 8살이면은 아유 애죠. 하지만 지구의 나이로 따지면은 16살 정도라고 하네요. 16세라니 그래도 성장이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캐릭터의 승리 포즈 정말 강해 보입니다. 루미는 루테시아라는 별의 주민이고요. 이 별은 지구에 비하면 2배가 느린 시간을 갖고 있죠. 그거 외에도 항상 태어나면은 쌍둥이로 태어난답니다. 평균 수명은 인간의 절반 정도라고 하고요. 그런데 2배가 더 늦으니까 같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외관은 인간 같잖아요. 하지만 손과 발은 우리가 장갑을 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뭘 낀 게 아니고 원래 저렇게 손과 발이 생겼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고양이 손이라고 해야지 되나? 두터운 손과 발 때문인지 순발력도 좋고요. 그리고 야생의 감 그런 것도 좋다고 합니다. 배경을 보면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별 같이 보여요. 이 별은 부르지에프, 우리의 상대는 건터, 이 별의 전사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곳을 보면은 물도 많고 돌도 보입니다. 건터의 외형을 보면은 물을 좋아하는 도마뱀류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딱딱한 각진 외관을 보면은 볼이 생각이 나잖아요. 골렘도 생각이 납니다. 도마뱀 골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죠? 아, 불도 굽네요. 도마뱀이 아니라 용의 형상이라고 말해주는 게 건터에 대한 예의겠죠. 이번 스테이지는 그래픽이 밝아서 좋아하는데 모래에 비친 저 도트를 표현한 거 봐봐요. 정말 이 당시에는 도트 장인들의 노력이 한 땀 한 땀 게임에 녹아든 게 보이지 않나요? 어설픈 3D, 지금의 3D보다 저는 이 당시에 2D 게임이 더 마음에 드는 거는
지금은 도트 감성이라고 하지만요, 사실 보기에도 이 당시 도트가 2D 격투 게임은 역시 최고의 툴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그래서인지 3D보다는 도트로 한 땀 한 땀 잘 그려진 게임이 인기도 좋은 편이고요. 이름이 지돈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는 골든입니다. 골든돈. 어우, 굉장히 높이 올랐다가 찍어버립니다. 에너지도 많이 빠지고요. 이 남자가 오히려 우리 캐릭터보다 도둑같이 보이지 않나요? 이름도 골든인데. 외모만 딱 보면은 그냥 거리에 불량한 갱같이 보이고요. 춤도 굉장히 잘 출 것 같이 액세서리를 차고 있고, 지금 봐봐요. 옷도 헐렁하게 입어가지고 헤딩을 하고 나면 바지가 벗겨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남자에겐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사고로 기억을 잃어가지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무려 1000년 동안 말이죠. 와, 이 게임 뭐만 하면 1000년이네요. 그러면은 1000년 전에 좋은 신도 보지 않았을까요? 아, 기억상실증에 걸렸죠? 머릿속에서 자꾸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이 전투에 참가했다는 게 이 사나이의 스토리고요. 외형은 지구인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속은 이 게임의 끝판왕과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판왕의 속 모양은 엔딩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토끼가 나왔죠. 이 캐릭터는 이 게임의 중간 보스로 보시면 됩니다. 이름은 야콥.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 공격은 거의 맞지 않는다고 하네요. (95년도) 게임답지 않게 동일 캐릭터전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중간 보스가 우리랑 똑같은 캐릭터로 변신을 합니다. 이 토끼는 선소프트에서 게임보이용으로 만든 게임 트립 월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게임에서 중간 보스로 등장을 했죠. 우리 캐릭터의 이름은 줄리라고도 읽을 수 있을까요? 나이는 23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아까 방어력이 강한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농담처럼 한 말이 아니고 정말로 몸 주위에 자기장을 발생시켜가지고 상대방의 공격이 한없이 제로에 가까운 데미지로 공격을 무효화시키는 굉장한 방어력의 갑옷이고요. 반대로 자신의 공격력은 몇 배나 강화를 시켜준다고 하네요. 드디어 이 게임의 최종 보스입니다. 페르덴. 이 게임의 만악의 근원이죠.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아주 그냥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그런 정신나간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그 힘만큼은 정신나가지 않았고 정말 강력합니다.
끝판왕답게 기본기 자체가 그냥 미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얼핏하면 쏴대는 저 장풍도 성능이 너무 좋고 데미지도 좋고 상단 가든지 하단 가든지 헷갈리게 장풍이 날라옵니다. 거기에 점프로 피하려고 하면은 거의 피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스테이지, 이게 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 정신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울렁울렁 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점프로 공격을 하려고 해도 지금 보신 이 대공기, 저것도 성능이 미쳤습니다. 대공기가 아니라 그냥 초필살기 같은 느낌이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한 판도 안 지고 왔거든요. 어떻게든 겨우겨우 버티면서 왔습니다. 이번 판도 이기면은 엔딩 보신 다음에 히든 캐릭터가 등장을 하거든요. 히든 캐릭터까지는 보셔야죠. 가드 데미지도 미친 듯 하고요. 시간도 얼마 없는데 끝판 보스가 마지막에 쓸데없는 대공기를 사용해서 겨우 이겼네요. 자, 이제 엔딩 보시겠습니다. Bonus game. Round 1, fight. 네, 지금 보시는 이 할아버지가 히든 캐릭터입니다. 이름은 로웨. 최종 보스 페르덴하고 거의 호각으로 싸웠던 그런 인물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게임 제일 처음에 싸운 닌자 있죠? 그 부모님의 원수가 이 할아버지입니다. 기술을 보면은 스트리트 파이터의 류가 딱 떠오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류의 늙은 모습이 지금 이 할아버지고, 이 게임 자체가 스트리트 파이터의 미래 버전이라는 그런 얘기도 그 당시 초딩들한테서는 반짝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훈련할 때 사용했던 샌드백은 보너스 게임에 등장을 한 거고요. 보너스군 말하는 겁니다. Time up. Julie wins. Round 2, fight. 이 할아버지의 나이는 알 수가 없고요. 원래는 죽었다고 은하계에 소문이 퍼져 있고요. 그의 힘과 파워는 전설로만 강력하다고 알려져 왔었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랑 싸우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이기면 우리가 전설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전설이다. 이 게임에 등장한 히든 캐릭터들은 세턴판과 플스판으로 이식된 버전에서 키 입력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엔 할아버지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싶긴 하네요. 정말 어렵게 이겼습니다. 이 게임 난이도 정말 만만치 않네요. 마지막 승리 포즈 보시면서 조금 더 남은 엔딩 마저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은하계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이 게임을 보니까 저는 플스1 전용 게임, 그것도 3D 게임 제로 디바이드가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라요. 왜 그럴까요? 색감이 비슷해서 그런가?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다음 게임을 위한 인서트 코인은 구독과 좋아요로 충전이 됩니다. 많이 충전 부탁드리고요.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